제가 말씀드리죠. 담배는 절대 안 되십니다. 정말 못 끊으시겠으면 담배를 피는 양이라도 꼭 줄여주세요 하고 수술을 해드리고 다음번 소독 때 뵈면 잇몸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뼈 이식까지 했는데 잇몸이 벌어졌다, 이거는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그저 웃습니다. 저보고 다 해결하라는데 저 이거 괴롭습니다. 담배는 수술 직후에, 특히 흡연은 잇몸을 벌어지게 만들고 혈관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정말 금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14년째 치과를 운영하는 임플란트 심어주는 남자 김재현 원장입니다. 힘들고 아픈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신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수술을 잘 마친 환자분들은 주로 저에게 원장님 임플란트 수술 잘 됐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아무리 완벽하게 수술해드려도 사실 임플란트의 진짜 성공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술 끝난 직후부터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임플란트에 들어간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임플란트를 평생 건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동네 주치의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막 임플란트 수술을 마치셨거나 혹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임플란트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임플란트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유착이라는 핵심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이라는 땅에 임플란트라는 아주 귀하고 튼튼한 나무를 심는 과정과 같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할 일은 가장 좋은 땅을 찾아서 가장 건강한 나무를 가장 올바른 깊이와 각도로 심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를 잘 심어 놓아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기까지는 주인의 정성 어린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고 해로운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수술 후 2~3개월의 시간이야말로 이 귀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땅을 마구 파헤치거나 나무를 세차게 흔들거나 벌레가 들끓도록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결국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썩거나 쓰러지게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바로 이 귀한 나무의 뿌리가 땅에 단단히 내리는 과정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환자분들께 금연과 금주를 말씀드리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수술 후의 흡연과 음주는 큰돈 들여 심어놓은 귀한 나무에 스스로 독극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에 있는 수천 가지 독성 물질, 특히 니코틴은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이건 나무 뿌리로 가는 영양 공급 통로를 스스로 꽉 조여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뼈와 잇몸은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임플란트와 뼈가 단단히 붙는 골유착 과정에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술은 담배보다 더 직접적으로 상처를 공격합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폭발시켜 수술 부위를 곪게 만들고 혈압을 높여서 지혈을 방해합니다.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나무 주변에 염증이라는 거대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디 최소 한 달, 가능하다면 뼈가 완전히 붙는 3개월까지는 제발 참아주세요. 이것은 의사인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당신의 평생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흡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많이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담배는 절대 안 되십니다. 정말 못 끊으시겠으면 담배를 피는 양이라도 꼭 줄여주세요 하고 수술을 해드리고 다음번 소독 때 뵈면 잇몸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뼈 이식까지 했는데 잇몸이 벌어졌다, 이거는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그저 웃습니다. 저보고 다 해결하라는데 저 이거 괴롭습니다. 담배는 수술 직후에, 특히 흡연은 잇몸을 벌어지게 만들고 혈관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정말 금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
임플란트하고 술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술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이랑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한 잔 드실 수 있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큰 비용을 내시고 임플란트를 해서 임플란트가 붙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은 꼭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술은 이 수술한 부위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가급적 안 드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키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으신가요? 제가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여부는 흡연은 잇몸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나는데 술은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임플란트 성공률이 매우 좋아져서 95% 이상의 성공을 하기 때문에 술을 드셔도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래도 1%의 확률이라도 높이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95%가 아닌 5%에 속한 임플란트 실패가 된다면 그 중요한 요인이 만약에 술 때문이라면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을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개월만 참아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 행동은 아직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붙기도 전에 치아가 생겼다고 좋아하시면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바로 드시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면 그동안 못 드셨던 음식들을 마음껏 드시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조금만 더 참아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었다고 해서 바로 강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드시면서 점진적 부하를 해주시면 임플란트랑 뼈는 더욱더 강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걸 저희는 성숙 과정이라고 하는데 3개월 이후에 더욱더 뼈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었다고 바로 딱딱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점진적 부하를 통해서 임플란트가 뼈와 더욱더 강하게 결합될 수 있게 환자분들이 도와주시면 더욱더 치료 결과는 오래 지속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볼까요?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한 몸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마치 건축 현장에서 기둥 주변에 부어놓은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중요한 양생 시기에 깍두기나 오돌뼈처럼 딱딱한 음식 혹은 오징어나 갈비처럼 질긴 음식을 씹는 것은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기둥을 온 힘을 다해 마구 흔드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잘 세워놓은 기둥이라도 계속해서 흔들면 결국 초기 고정이 실패하고 기둥과 시멘트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초기 고정은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소홀한 구강 관리와 정기 검진을 무시하시는 거죠.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아주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신경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연 치아는 문제가 생기면 시리다, 아프다 하고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치주인대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이런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신호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 뼈가 절반 이상 녹아내려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까지도 환자분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 방치하시다가 아프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뼈가 너무 많이 녹아내려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께는 치과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관리법인 셈이죠. 제가 이곳 용인 한자리에서 지난 14년 동안 변함없이 진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화려한 광고나 값싼 이벤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켜온 아주 단순하지만 무거운 원칙, 바로 내가 한 치료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원칙을 우리 용인 주민분들께서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게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10년 전 어머님의 임플란트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 장성한 아들, 딸이 결혼해서 또 그 자녀의 손을 잡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실 때입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저를 찾아주시는 것, 그것이 동네 주치의로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치과는 수술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임플란트를 마치 제 가족의 치아처럼 평생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 3년, 5년 정기적으로 검진하며 나사는 풀리지 않았는지, 주변 잇몸에 염증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돌봐드리고 있고요.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의 건강관리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것, 그것이 동네 주치의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임플란트 수술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금연과 금주,
딱딱하고 질긴 음식 피하기, 그리고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와 정기검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은 치과 체어에 누워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여러분의 노력으로 진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수술을 잘 이겨내신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임플란트는 앞으로 10년, 20년 남은 평생 동안 든든하고 건강하게 관리돼서 원하시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건강도 잘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겁니다. 임플란트를 하면서 참아왔던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네 주치의로서 환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저희가 책임지고 잘해드릴 테니 관리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에서 14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임플란트 심어주는 남자 김재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